부정맥은 일반적으로는 심장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고요. 그거 자체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치료가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경하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일단은 부정맥이 범주에는 듭니다. 그리고 사람도 영희철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부정맥도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정맥 원인에 맞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런 것들이 다 부정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제일 흔한 것은 나이죠. 고령인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다음은 뭐 일반적인 생활요법으로 따지면은 이제 체격이 많이 비만하신 분들이나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맥 중에 뭐 유병률이 정확하게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그런 병을 얘기하면 심방세동을 들 수 있는데요. 심방세동은 한 1 내지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한 2배 정도 많고요. 한 70세가 넘어가면 거의 10% 정도, 10명에 1명꼴 정도가 앓고 있는 흔한 부정맥이고,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정도 경험할 거다라고 하려면 한 4분의 1 정도,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심방세동을 경험합니다. 심방세동은 우리 심장에 있는 심방과 심실 중에 심방이 문자 그대로 세동, 가늘게 움직이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심방과 심실이 교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심방세동이 생기게 되면 심방이 가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수축을 할 수 없게 되고 피를 짜낼 수 없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심실이 혼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걸음을 걸을 적에도 두 다리로 걷는 것과 한 발로 걷는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큰 속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많이 가다 보면은 점점 뒤처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요. 그런 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심부전, 심장 기능 부전이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 계속해서 악화가 되게 되면 사망률을 2배 높이는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심방 자체 안에서 짜지지 않고 그 안에 고여있는 피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게 되면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전이 심장 안에 있던 것이 주변에 있는 피들이 자꾸 달라붙어 점점 커지겠죠. 커지다가 그것이 뚝 떨어져서 이제 머리나 어디 다른 장기로 가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걸 어디 경색, 뇌로 가면 뇌경색 이런 식으로 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각하시기로는 가슴이 뛰어요 라고만 해야 부정맥인 줄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경한 증상들은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흔하게 오시는 것들은 뭐 숨 차요, 답답해요, 어지러워요 뭐 이런 것들도 부정맥의 증상일 수 있고요. 좀 심각한 경우는 뭐 쓰러졌어요 뭐 이런 경우도 부정맥의 증상일 수 있고 합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아주 쉽고 돈도 안 듭니다. 바로 이 손가락으로 맥박을 만지는 경우고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캠페인이 이루어져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너의 맥박을 알아라 이런 식으로 Know Your Pulse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2개 또는 3개로 여기에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우리 시계 차는데 지나가는 요골동맥을 갖다가 촉진을 함으로써 자신의 맥박을 알 수 있고요. 맥박을 측정을 할 때에는 보통 초침이 있는 시계를 보면서 맥박을 측정을 하면 내 맥박이 규칙적이구나 또는 불규칙적이구나 또는 빠르구나 느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상맥은 한 5, 60번 안정시에 5, 60번 그리고 만약에 빠르다 하려면 한 100번 넘어가는 경우인데 100번이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아니고요. 우리 심장은 생리적인 요구량에 맞게 빨리 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내가 운동을 하고 빨리 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겠죠. 그렇지만 운동을 안 했는데 빨리 뛴다 내가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고 있는데 맥박이 150번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맥박을 아침에 이렇게 보통 일어나서 한번 만져보거나 또는 증상이 있을 때 맥을 만져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부정맥을 억제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부정맥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지 않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약을 쓰지 못하는 부정맥의 경우, 말씀드린 억제하는 게 주로 약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이 덜 뛰는 서맥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박동기 치료라고 하는 맥박을 보조해주는 그런 비약물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빈맥성 부정맥은 약을 써서 억제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사실은 조절일 뿐이지 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근본적인 치료, 좀 더 효과가 오랫동안 몸에 남아있는 치료를 하려면 그때는 비약물 치료인 시술과 수술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먹는 약을 제일 선호하죠. 제일 선호하지만 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한계가 있고요. 또 부정맥,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심방해동 같은 병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이는 단지 부정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제일 두려워하는 병들이 암처럼, 암도 우리가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만약에 환자분들이 암입니다 그러면 당장 치료해 주세요 이러지만 부정맥입니다 그러면 일단 약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심방해동의 경우는 암과 똑같습니다. 진행성 질환이고, 진행한다는 것은 초기에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많이 진행하고 심장이 상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이 상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약만 먹고 약 먹고 반응이 없으면 치료하자, 시술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병의 성격에 맞게 치료 계획을 짜고 그것을 또 실천을 하는 게 좋고요. 환자분마다 또 선호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열이만 아홉 대부분 일단 약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게 약물 치료로 해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이건 시술을 해야만 낫는 병인지 나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잘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또 흔한 예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흔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어린 아이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애들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평생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단을 하고 나서는 그냥 대부분 바로 치료를 하는, 바로 비약물 치료인 시술을 하자라고 보통 권해드리는데 그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증상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약물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비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애초부터 비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PSVT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PSVT라고 하는 부정맥인데요. 그거는 보통 부회로나 완속전도로가 있어서 생기는 거고 그 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술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거는 약에도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고 어른의 경우에는 어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증상이 간격이 아주 길기 때문에 첫 증상은 청소년기에 있었어도 진단은 중년이 넘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진단을 요번에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남으로 미룰 필요는,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술도 크고 또 환자분들도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 그러고서 약에 대한 약물 치료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아니요, 수술은 요즘에는 잘 안 하고요. 요즘엔 거의 다 한 90% 이상이 시술로 하고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 심장에 다른 동반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할 경우에만 보통 수술 치료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PSVT라고 하는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는 거의 95%에서 99%까지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술, 1시간 정도 그냥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는 시술이고 보통 당일 퇴원이나 다음날 퇴원 정도로 1박 2일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그렇지만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병이 아주 심하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한 번 시술로도 큰 이득을 못 거둘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 번 시술로 정상맥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재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심방세동을 시술을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재발할 확률은 한 20, 30%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20, 30%가 평균이라는 거고요. 7, 80%의 성공적으로 정상맥이 유지가 되는 환자 중에서 정상맥이 건강하고 심장이 많이 상하지 않은 그 아주 초기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거의 90%까지도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치료를 미루다가 약을 오래 먹다가 시술을 받으신 경우는 한 5, 60%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저희들도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그런 거 결과에 이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체중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체중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이런 이쪽에 목이나 상기도 쪽으로 이제 살이 이제 붙게 되면은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되는데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심장도 그렇고 온몸이 다 잘 적에 다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적절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 폐에서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거세게 호흡을 갖다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치 세게 빨아당기는 음압으로 이렇게 빨아당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장이 그 압력 때문에 양쪽 옆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하루에 잠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자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계속 무호흡 상태에서 심장이 계속해서 옆으로 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비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비만과 연관이 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무호흡도 요즘에는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딱 그냥 코 좀 골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무호흡이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호흡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무호흡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활력을 주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기호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좀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커피 반 잔만 마셔도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건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를 꼭 먹으면은 무조건 악화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적절히 본인 상태에 맞게 드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카페인 제한은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또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물론 아주 일부는 치료받다가 그거를 먹게 되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제한하시라고 말씀드리거나 제한이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본인이 이제 먹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섭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미주신경이죠. 아까 미주신경소 실신인데 그 경우가 환자분들이 부정맥으로 오는 경우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사연이 정말 너무너무 다채롭고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환자분들이 가슴이 뛴다고 해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는 심전도 한번 찍어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예요. 이제 저도 의사지만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환자분이 괴로워서 오셨으면 단순히 검사만을 판독해주고 병원에서 괜찮은 정상입니다 가셔요 이게 아니라 환자가 진짜로 뭐 때문에 그런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서 환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 또는 그런 게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려드리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적절한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 자꾸 오시게 되고 여기 가보고 안 되면 저기 가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저한테 오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오랜 사연을 가지고 계시고 오셔서 상담받고 막 울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나는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들이 나를 괜찮다고 하고 계속 가라 그랬다. 근데 나는 집에 가도 계속 같은 증상이 있어서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미주신경에 대한 거는 뭐 의사인 저로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환자들께 많이 배우고 있고요. 환자분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정상입니다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냥 정상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지내실 게 아니라 본인이 괴로운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도록 해보시고 그 원인이 병적이든 병적이 아닌 것이든 간에 원인을 아는 것이 그 다음 관리를 위한 그런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많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타이밍 조절은 이제 원래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죠. 이건 너무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도 이게 꼭 병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그래도 좀 그 치료로 인한 이득을 갖다 좀 누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심장 자체가 안 좋은데 병발하는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환자분들께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비약물 치료,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겁나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제한점,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당장 이 약 먹고 편해졌어.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세에 있는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드시는 정도의 환자분들이라면 그 병은 진행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진행해서 나중에 안 좋아진 다음에 하게 되면은 나이도 먹고 그만큼 컨디션도 나빠지고 더 위험해지고 결과는 더 나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 중에 모두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